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5일입니다. 2019년 2월 5일 설날입니다. 집안에서 다 편하게 즐겁게 지내시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나마 번영과 자유와 안정을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지금 한미동맹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문재인 정권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게 해준 미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거의 표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이 1950년 12월 흥남에서 철수할 때 미군의 함정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약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미군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때 미군이 중공군의 포위를 피해서 흥남 철수를 할 때 약 10만 명의 군인과 약 10만 명의 민간인을 태우고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할 때 민간인까지 구조해서 돌아오는 예는 참으로 드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인도주의죠. 그리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글과 말에서는 그 미군에 대한 고마움이 의미 있게 표현된 것을 저는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한 것도 별로 보이지 않지만은 유추 해석하면은 간접적으로 미국의 존재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글은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철수라는 이건 금기어인데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한국과 미국의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더구나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CBS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매우 탐탁치 않는 표현을 했습니다. 주둔비가 너무 비싸다. 지금은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할 때가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알 수 없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는 좀 비슷합니다. 김정은은 지금까지의 대남 전략의 모든 것을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에 맞춰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한미동맹 해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든지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이라든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라든지 이건 다 한미동맹 해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일종의 당위정처럼 포장한 것이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될 임무를 띠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그러한 김정은의 한미동맹 해체 전략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적 가치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념이라는 것도 사실은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할 사람인데, 저보다 더 강하게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왜 보이지 않느냐? 일단 이분의 말과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명에서 희망으로라는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공산체제를 싫어하는 것은 일반적인데 전쟁 전에 내려온 사람들은 북한 체제가 너무 싫어서 탄압을 심하게 받거나 해서 내려온 사람들이어서 북한에 대한 정오심이 아주 강해요. 북한 출신이지만 북한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 감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반대로 전쟁통에 내려온 사람들은 물론 북한 체제가 싫어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남북회담을 하거나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하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매달려 눈물을 흘립니다. 피난민들이 다들 반북적일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쟁통에 내려온 피난민들이 훨씬 많기도 해요. 굳이 월남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전쟁통에 내려온 사람들은 반복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자신의 부모는 바로 전쟁통에 내려온 사람들이므로 북한에 대한 정오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분류법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어머니 내 쪽에서는 아무도 내려오지 못했다. 외가 동네는 흥남의 북쪽을 흐르는 성천강 바로 건너에 있었는데 흥남으로 들어오는 군자교 다리를 미군이 막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군이 막았기 때문에 어머니네 쪽에서는 내려오지 못했다. 미군이 막았기 때문에. 좀 묘한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김일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생각을 밝힌 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김일성을 미워하고 김일성을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일성은 절대 악이고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김정은과는 연인 사이라는 그런 비유법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김일성주의자 신용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평양에 가서는 자신을 격화시켜가지고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계급을 김정은 밑에 놓기도 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과공비례다. 너무 겸손하게 하려다가 예의에 어긋난다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깊은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유엔 연설에서도 유엔에 가서는 당연히 김일성의 남침을 규탄해야 될 텐데 6.25를 내전이라고 했습니다. 내전. 김일성의 남침 범죄 행위를 일부러 덮어주기 위해서 좌파 학자들이 고안한 말이 내전이란 말인데 그 말을 유엔 총회 연설에서 했습니다. 이런 대목이 마음에 걸립니다.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입니다. 대학 시절 나의 비판의식과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그 무렵 많은 대학생들이 그러했듯이 리영희 선생이었다. 나는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발간되기 전에 그 속에 담긴 베트남 전쟁 논문을 창작과 비평 잡지에서 먼저 읽었다. 1, 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잃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진실의 승리라는 것은 리영희 씨가 월남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그것이 진실이다. 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즉 월남 패망을 확인하면서 일른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것은 다른 별도의 문제입니다. 희열을. 이영희 씨가 정확하게 예측했구나. 기자 출신이니까 남다르다라고 생각한 정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희열을 느꼈다는 것은 이영희 씨가 정확하게 예측했으니까 희열을 느꼈다는 것을 넘어서 월남이 망한 데 대해서 희열을 느꼈다라고 문맥상 해석이 됩니다. 1975년 4월 30일 월맹군의 탱크가 4.20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돌입하면서 월남전이 끝나고 월남은 적화되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수도 서울 사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남침할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중국 지도부는 말렸다고 합니다. 한국은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월남이 무너지고 그 월남에 있던 우리 교민들이 한국 해군이 보낸 LST를 타고 탈출하는 이런 상황에서 안보 위기를 느끼고 여러 가지 비상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부산에 있던 국제신문 사회부 기자로서 월남에서 LST 선을 타고 철수한 한국인들, 그 한국인들과 섞여서 온 월남 사람들을 취재하기에 바빴습니다.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월남이 망한 것은 월남에 파병되었던 연인원 30만 명의 우리 한국군의 노력을 헛되게 만든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 위기가 조성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당시에 그 소식에 희열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희열이라는 것은 뭐냐? 월남이 공산화된 데 대한 희열, 미군이 패퇴한 데 대한 희열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차마 한국이 위기에 빠졌다는 데 대한 희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월남에서 우리가 같이 미군과 싸운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6.25 때 미국이 연인은 180만 명을 보내서 5만 4천 명이 전사하고 10만 명이 다치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 미국이 월남에서 싸우니까 우리는 2개 사단 5만 명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은 다시 한번 혈맹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월남에 우리 이 건설업자 등이 진출해가지고 해외 공사를 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1970년대에 중동으로 진출하는 그 연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월남 특수라 해가지고 월남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196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크나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월남전 참전은 우리 국익을 도운 자랑스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도왔던 월남이 공산화되고 자유를 잃은 사실이죠. 그러나 희열이라고 느꼈다. 그 월남이 망한 소식을 듣고 희열이라고 느꼈다. 희열이라고 느꼈다. 는 분이 지금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한미동맹 이런 것을 다루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최근에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을 질의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게 1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 몇천만 달러 가지고 미국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6세 미만 아동들에게 주는 이 수당, 아동수당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2조 6천억입니다. 우리의 생존, 우리의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에서 몇 천억 가지고 이렇게 지리한 협상을 이어가서 미국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미군에 대한 결코 호감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할 때 말리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유도하는 입장에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바로 월남 패망 소식을 듣고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더구나 이런 글은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에 쓴 건데 그런 데서 잘 쓰지 않죠. 이게 말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썼습니다. 이게 소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가 드러나지 않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고 전략적 목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해체를 막으려는 마음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이 대담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역사관을 보여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일 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독재 군부 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 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는 겁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로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거든요. 여기에 드러난 이 역사관은 대한민국 역사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게 말해서 민중주의적 역사관이고 계급적 역사관이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보는 역사관에 더 가깝습니다. 친일 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승만이 친일 세력입니까? 몇 사람의 일제시대 고위 관료가 대한민국 들어서고 나서 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 충성한 거지 일본에 충성한 게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배웠던 기술을 나라 발전에 써먹었습니다. 예컨대 신현악 전 경제부총리 같은 관료가 일제시대 때 관료였고 자유당 시대 때 무궁부 장관, 박정희 시대 때 경제부총리로서 이분이 한 업적 중에서 유명한 것이 의료보험 아닙니까? 의료보험을 1977년 7월 1일부터 만드는데 결정적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그것까지도 떵떵거리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독재 군부 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은 그러면 6.25 이후에 수많은 도발로 약 5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우리 군인이. 사실은 6.25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안보를 중요시하지 않은 게 사이비 보수입니까?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 나가고 아니 친일파가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 나갔다니요. 지배라는 것은 억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도해 나갔다고 하면 몰라도 지배해 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좌익적 역사관입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친일, 반공, 산업화 세력을 악으로 봅니다. 아니 반공이 악입니까? 산업화가 악입니까? 여기서 말한 친일은 일제시대 때의 친일이에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에 반대하고 일본에 충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월남망하는 걸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이 감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암호입니다. 감사합니다.